네, 2021년 마지막 거래일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2021 한 해 동안 매매하시느냐고 참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즐거운 영화 한 편을 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매매의 어떤 나날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영화 한 장면이 나오죠. 영화 한 편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기적적인 영화, 어떤 분들은 즐거운 영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슬픈 영화를 찍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언제나 잘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를 찍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잘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요, 생각보다 할만했던 시장이다. 제가 오늘까지는 좀 조심하자고 했었는데 시장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할만한 시장이었고,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0.52% 마이너스 0.52%,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종가가 0.58%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수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지만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을 보면요,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 써니전자가 있었고요. 써니전자가 있었고, 그리고 MBT가 있었어요.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써니전자랑 MBT가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마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엇을 잡았던 건 간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들 관점에서 딱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원칙대로 매매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써니전자를 매매했어요. 써니전자. 제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써니전자를 매매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매매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먼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할 때 샀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조금 모아온 다음에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왜 이 종목을 매매했냐면요, 장 초반에 MBT랑 써니전자 이 두 종목을 보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물론 써니전자가 더 빠르게 움직임을 갖는 것 같아서 더 관심을 뒀지만 MBT도 관심을 안 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수급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률도 강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항상 종목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주관적인 계획들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딱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매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하기 전부터 계획을 갖는 것이 매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뭐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틀을 구성하고 우리가 매수에 돌입을 해야지, 그냥 일단 이 종목이 강해 보인다고 딱 매수 버튼을 누르면 그거는 반쪽짜리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 전에 항상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뭐 나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끝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써니전자를 왜 MBT 말고 써니전자를 매매하게 됐냐면요, 일단은 연말이라서 시장의 수급이 약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는 항상 수급의 흐름이 좀 약한 흐름이에요. 여러분들도 연말에는 나갈 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주식시장에 넣기보다는 오히려 회수하는 흐름의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오늘은 내가 일단 물량도 줄인다. 그리고 개별 종목 웬만하면 거른다. 수급이 완벽하고 정말 튼튼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른다. 다시 개별 종목 거른다. 물량 줄인다.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한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이 혼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테마를 형성해서 죄송합니다.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하죠. 왜냐하면 테마를 형성한다는 것은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시장은 이쪽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늘 장전에 오늘은 연말이라서 한번 하락이 나오면 조금 깊게 빠진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테마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써니전자랑 MBT를 봤지만 써니전자는 어제 안철수에 대한 뉴스도 있었어요. 지지율이 9%까지 올라왔다. 근데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지율 관련해서 뭐 지지율이 5%, 4%였던 사람이 뭐 갑자기 10% 근접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요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항상 지지율에 대해서 누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그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재료도 있고 안랩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럼 제가 장 시작 전에 생각했었던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MBT입니까? 아니면 알랩이나 써니전자입니까? 써니전자겠죠. 써니전자. 그래서 저는 방금 그 매매한 걸 보였다시피 써니전자에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알랩보다 상승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뭐 써니전자가 더 상승률이 좋을 줄 알고 써니전자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이때는 써니전자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갔죠. 장 막판에는 물론 알랩이 이렇게 더 큰 상승률에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서 써니전자를 매매한 거예요. 근데 보면 MBT에서 내가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익이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수익이 좋았을 것 같아. 어차피 전 이런 거는 잘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제 계획이 완전히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아쉽습니까? 아쉽죠. 왜냐하면 평소였으면 MBT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MBT 같은 개별 종목이라도 매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그 서비스가 열렸기 때문에, 물론 베타 서비스지만 시장에서는 그 재료에 대해서는 없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메타버스가 있나요? 제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할만했는데 장 시작 전에 계획 때문에 써니전자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써니전자보다 MBT에서 매매하는 게 맞았겠지만 어떻게 계획에 항상 다 100% 딱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MBT를 못 먹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매매 전에는 시장 상황을 항상 고민하고 내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떠한 식으로 매매를 해야겠다 정도의 계획은 늘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 전에 계획을 먼저 세우다 보면 매매 횟수가 줄어들 겁니다. 매매 횟수가. 그냥 이 종목 올라가네? 매수. 강하니까 눌림. 매수. 이러면 매매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 횟수를 줄이고자 여러분들이 저는 계획부터 세우는 걸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써니전자를 매매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뭐 장초반에 해당 TPC 이렇게 올라갔지만 매매를 안 했고, 뭐 심택 실적 관련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뭐 서린바이오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런 거는 제가 매매를 잘 안 하죠. 이런 매물대에 껴있는 종목들은 잘 안 합니다. 코세스는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갭도 떴어요. 갭도 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M플러스가 좀 강했었죠. 사실 만약에 제가 평수장이었으면 한 이런 구간에 잡아요. 이런 구간에서. 근데 장전에 제가 세웠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았고 MBTI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랑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였죠. 이 종목들이 전고점은 이렇게 살짝 넘겼어요. 얘는 거의 그냥 도달만 했네요. 근데 추가적인 연속적인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더 나오길 바랬거든요. 요게 나왔으면 저는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네오이즈랑 넷게임즈 게임 관련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 매매를 해봤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매매한 종목은 넷게임즈예요. 넷게임즈가 아니라 네오이즈. 왜냐면 네오이즈가 상승률이 더 좋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아프리카 방송에서 제가 그냥 가끔 번개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네오이즈랑 넷게임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멤버십 거기 영상 있다가 그 란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아까 녹화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오이즈랑 넷게임즈 중에서 왜 네오이즈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남스틸, 한국선제, 그리고 이재명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올랐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했었죠. 갑자기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월등하게 넘겨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추가적인 거래량을 봐요, 항상. 그래서 저는 경남스틸 그 홍준표 관련주는 안 했고요. 뭐 홍카콜라가 그 홍준표가 홍카콜라 채널 다시 이젠 해야겠다, 이런 재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하고 나왔어요. 이 종목 여기서는 했는데 원래 여기서 모았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 기가진이 제가 바꿨거든요. 원래 TV 기가진이 그 설치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못 모아서 뒷북 쳤는데 이건 매매 잘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50% 정도 털었기 때문에 매매를 잘 못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종가 베팅 하려다가 갑자기 종가에 올라줘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판에 몰동제약이 반짝 이렇게 올라갔고, 그렇죠? 올라갔고 그 외에는 딱히 해볼 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주나 동진 세미킴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저는 시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올라서 좀 팔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의 시작점은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습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얘기 또 듣는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2021년 고생 참 많으셨고 2022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